자, 오늘 그런 독립하고 종속부터 해가지고, 네, 시험 범위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할게요. 네, 정규분포 끝까지 이항 정리랑, 이항 분포랑 정규분포 연결되는 거 정리가 아니고, 이항 분포랑 정규분포 연결되는 것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하고 종속부터 좀 보자. 네. 네. 잠깐만, 저 종이 좀 그래. 지연이 그거 연속 부분 꼭 봐라. 그거 앞에 분 가서 집에 가서 길지 않으니까 1시간에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금방 보면 돼. 같이 풀고 거풀 보면은 뒤에 아마 수능 기출을 한 3분 정반까지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런 상황으로 월요일 날 오면 좀 편할 겁니다. 자, 할게요. 독립과 종속. 자, 독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독립. A와 B가 독립이다. 이 말은요, 그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해석하면은. PA가 P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국어적인 표현이고, 얘를 좀 수식으로 좀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거죠. 이제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쓸 겁니다. 네, 조건부 확률에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뭘 좀 했다 그러겠습니다. 사건 A가 발생된 상황에서 사건 B가 발생되는 걸 이거 조건부 이렇게 쓰거든요. 그죠? 이런 녀석은 그냥 뭐랑 같다? P, B랑 같다 이런 겁니다. 또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말이기도 해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P, B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B 사건이란 건 A 사건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나든 A가 일어나지 않든 A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같은 거라고 해서 요 세 개가 다 같은 말이고, 같은 말이고. 자, 그럼 요 놈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를 가지고 좀 수식을 좀 하게 뭔 말인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독립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좀 해보면 이거 조건부 확률이잖아. 계산해 보자고. 무슨 말인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PA분의 이건 둘의 교집합 올리는 건 알고 있잖아. 조건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런 녀석이 뭐랑 같다고? PB랑 같다는 녀석이 될 것이고. 얘를 한 번만 더 써보.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네가 좀 이제 친근한 네가 아는 독립의 식이 나오죠. 너는 이렇게는 외웠을 겁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독립의 판별식이라고 하고 지금 뭡니까? 교집합의 확률인 곱셈 정리라고도 합니다. 그죠? 독립의 판별식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도 다 봅니다. 독립의 판별식. 너 독립인지 판별하고 싶으면 이 식 쓰는 거죠. 독립 나오면 무조건 이 식 쓰는 거예요. 이 식 안 썼으면 너 틀린 거고 썼으면 어딘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곱셈 정리라고도 해요. 곱셈 정리 있죠? 곱셈 정리가 뭐냐? 교집합의 확률 구한 거고 덧셈 정리 합집합의 확률 구하는 법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 사건이 독립인 걸 확인하고 싶으면 요 식에 넣고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고 이것만 챙기지 말고 얘도 좀 같이 챙겨주세요. 이런 거. 괜찮잖아요. 조건부 나왔으면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이랑 관계식 있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얘가 정답인 거예요. 알겠니? 조건부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고 독립의 의미가 그런 거니까 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두 사건이 독립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관계식에 넣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 여기다 추가할 게 있죠. 자, 추가할 게 뭐냐면 그러면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가 독립이란 조건이 걸릴 때 가정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죠. A랑 B가 독립, 여기서 이게 둘이 독립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와 B의 여도 독립이고 A의 여와 B의 여도 독립이고
이런 거 있죠. 이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학교 내신 시험 서술형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수행평가를 보면 안 나오겠지만 수행평가를 안 봤으면 내신의 서술형으로 나와요. 예. 재작년에 나왔고요.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바뀌니까 뭐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학교 내신에서 잘 서술형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써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 2개 정도 쓰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만 좀 지우고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써보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정은 이거예요. 얘가 2개 독립이라는 걸 결국 가정에서 쓰라는 건 이 관계식을 쓰라는 겁니다. 독립의 판별식. 둘의 교집합을 뭐로 바꾼 거? PA 곱하기 PB로 바꾼 요 정도 써가지고 요 놈의 결론을 이뤄내라는 겁니다. 알겠니? 요 조건을 써서 이 결론에 도달되라는 겁니다. 2가지만 증명할게요. 첫 번째랑 이 2번째는 똑같은 거니까 순서 바꾸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쓰자. 자, PA 하시고요. A의 여교집합 B라고 좀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집합이 좀 나을 것 같지만 썼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요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증명이 완성되는 거냐면 이 녀석을 둘의 곱으로 바꾸면 증명이 완성된 거예요. PA 여집합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으면 증명이 완성된 거라고. 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당연히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집합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회하는 그런 거니까. 확률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PB의 경우의 수에서 P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를 뺀 녀석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확률인 거니까. 맞니? 갉아먹은 거야. 무슨 애플처럼 그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좀 보면 이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거잖아. 이걸 쓰는 거라고, 이걸. 증명 과정에서 이 가정을 써야 되니까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얘를 뭘로? PA 곱하기 PB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이제 가정을 사용한 것이고, 네. 우리가 목적은 묶어내는 거예요. 이제 뭔가 식의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1-PA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이 녀석은 다시 여사건을 말하는 거잖아. 여사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얘는 PB 곱하기 P 뭐다? A의 여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이 완성이 된 거죠. 교집합을 뭐로 만들었다? 네, 곱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순서는 선생님 요걸 증명이 더 예뻤겠네요. 뭐, 썼으니까 그냥 했으니까 바꾼 거는. 네, 확인됐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네, 바로 2번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됐죠? 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2번도 보자. 네, 여긴 결국 집합 정도 가지고 노는 간단한 증명인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 이 녀석의 확률을 뭡니까? 이 녀석이 뭐랑 같다? 둘의 곱 확률이랑 같다는 거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처음부터 약간 여사건을 좀 발동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한 번은 거쳐갈게 그래.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1에서 뭡니까? 이 녀석 내용물을 뺀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이고 다시 합동은 덧셈 정리 사용할 거면 덧셈 정리. PA 더하기 PB 빼기 교집합. 덧셈 정리죠. 그럼 PA 쓰고요. 빼기 PB 쓰고 음수는 교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지금 가정을 한번 사용해야 되니까 이 가정을 씁니다. 여기서 가정이 발동되는 겁니다. PA 곱하기 PB로 쓰면 될 것이고 네, 역시 PA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로 묶어내면 여기에 PB가 남는 걸 먼저 쓸게요. 이것도 먼저 쓰고 PB가 남을 것이고 묶어내면 이 녀석을 묶어냈으니까 여기 빼기 1이 남는다는 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예, 지금 부정방정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봤으면 이 형태를 이게 2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뭐로 묶어요? 또 마이너스로 묶으면 될 것이고 예, PB 쓰고 여기다가 빼기 1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똑같은 형태가 잡혔고 이게 묶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내면 이런 게 되는 거죠. PB 빼기 1하고 뭐가 되죠? PA 빼기 1 뭐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녀석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완성이 됩니다. 1-PA가 될 것이고 1-PB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돼? 네. 이 두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녀석을 바꾼 거죠. 네, 바꿔 완성이 됐습니다. 네, 바로 다 쓰죠. PA의 여사건 곱하기 PB의
이 사건 이렇게 해서 곱해서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학교 서술형에서 좀 나와요. 그리고 교과서별로 좀 다른데 교과서에서 이 과정에 증명된 교과서도 있으니까 선생님 언급 안 하더라도 교과서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선생님 갑자기 불시낼 수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 안 하더라도. 뭐 요 정도가 독립에 관한 얘기고, 이제는 문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독립의 문제는, 선생님 종속 얘기를 안 했군요. 그러면 종속은 뭐냐? 그러면 종속은 뭐냐? 둘은 무슨 관계냐면, 둘은 이런 부정 관계예요. 부정 관계입니다. 종속이 뭔지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이거예요. 종속이란, A와 B가 독립이 아니다입니다. 이게 종속이에요. 그냥 두 사건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라고 독립 아니면 종속인데 그냥 독립만 알면 됩니다. 독립이 맞으면 독립인 거고 독립이 아닌 걸 다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냥 그게 다예요. 독립이 아닌 게 그냥 다 종속인 겁니다. 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그냥 큰 머리에서 보면 독립이 아닌 걸 다 싸그리 다 독립이라고 종속이라고 합니다. 둘의 반대 관계라서 그래요. 자, 해서 문제 하나를 좀 볼 텐데 그 하나를 보면서 이제 독립과 종속에 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걸로 하나 볼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개념의 연장선을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 눈을 사건 A랍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것이고요. 주사위를 던질 건데 사건 A라는 거는 짝수 눈입니다. 사건 A는 짝수 눈이고 사건 B는요 3의 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C는요 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가 그 관계를 보고 싶으면 이걸 좀 원소를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2, 4, 6이 원소고요. 3의 배수는 이게 논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만 되는 거예요. 뭐 네 머리로서 종속 관계네, 독립 관계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연산에 의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다 써놓고 이제 눈으로 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확인하죠. 기억. 42번 문제입니다. 자, A와 B는 종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면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랑 같은가 확인해서 같으면 독립이고 아니면 그냥 종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6개 중에 3개니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곱하기 여기도 6개 중에 3개니까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둘의 교집합은 뭐냐면 확률이 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습니다. 뭐죠? 종속이에요. A와 B의 관계, A가 뭡니까? 얘네 잘못 말했네요. C랑 봤네요. 죄송합니다. 자, A와 B가 되면 여기 확률이 얘는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고 둘의 교집합은 이거 6 있네. 이거 독립이네. 잘못 말했습니다. 얘는 독립이 맞습니다. 얘는 둘이 같으니까 같잖아요. 이게 딱 그냥 독립이 된 겁니다. 독립. A와 B가 독립인 거죠. 사건. 관계가 그렇다 이겁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 그럽니다. PA 곱하기 PB. 뭐 닥치고 일단 쓰세요. C. 이번엔 C였지. 뭐 썼습니다. 아까 내가 잘못 쓴 게 이거 같고. 이 녀석은 보니까 둘 다 2분의 홀짝이니까 둘 다 2분의 1 맞죠? 2분의 1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곱했습니다. 둘이 교사건이라는 교집합이라는 건 0이죠. 없는 거니까 0이 맞아 해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거를 뭡니까?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0인 사건, 확률이 0인 사건을 그걸 배반 사건이라 그러죠. A와 B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누가 지금 A와 C가 배반이라 그러는데 선생님 근데 지금 안 같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그래서 뭐도 되냐면 이런 거예요. 종속이라는 게 있는데 종속이에요. 두 사건의 관계 종속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종속 안에 이렇게 배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예요. A와 C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고.
배반 사건이면, 배반이면 뭐다? 네, 종속이다. 명제가 그게 포함과 집합에 포함한 게 말하니까 이게 참이에요. 배반이면 종속이다. 이 명제가 참이란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배반이라고 말해도 맞고 종속이라고 말해도 맞고 막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A와 C의 관계는 배반도 되고 종속도 되고 네, 배반이 꼭 종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좀 깜빡한 게 있는데 그 독립 얘기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아까 독립관계식 있죠? PA 곱하기 P 자꾸 까먹네 이거. 네. 이거 쓸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깜빡했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꼭 이게 있어야 돼. 이게 0 나오니까 알겠네. 네. PA가 양수고 사건이 확률이 무조건 양수일 때만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성립하면 안 돼요. 네. 확률이 무조건 양수일 때만 이 독립이 조건이 발동이 됩니다. 하나라도 0이라면 사건 A, B의 관계를 따지면 안 돼요. 알겠니? 사건이 발생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확률이 조금 0이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독립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하나의 사건이 공사건 이러면 두 사건의 관계가 뭐 독립이나 종속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사건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독립 종속을 따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네, 디귿 뭐야? 여기다 쓸까요, 그냥? 남은 거는 뭐 A와 C,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니은 디귿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죠? 배반이면 종속이 되니까 종속이 맞는 거예요. 네. 사실 이번 문제는 배반하고 종속의 관계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건데, 관계는 이겁니다. 배반은 종속의 그냥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과 독립에 관한 얘기는 뭐 이런 거 했습니다. 관련된 문제 좀 먼저 좀 볼게요. 뒤로 좀 넘어가죠. 좀 제대로 좀 풀어보자. 뭐가 괜찮을까? 네, 44번 문제랑 45번 문제 이런 게 시험에 실제로 이런 게 나오는데 다른 거는 뭐 문제가 뭐 없네요. 독립종속은. 국어적인 문제 나옵니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45번 두 개 보고 넘어가죠, 그냥. 자, 확률이 0이 아닌 이게 나오죠. 사건이 양수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 독립종속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확률이 0이 아니다. 독립종속 얘기하겠다는 거구나.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44번.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조건부 확률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P, A분의 둘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둘의 교집합이라는 게 A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독립종속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44번 기억은 그냥 계산으로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 하는 거는 둘의 교집합을 때리면 이게 누가 A가 된다 말하고 있는 얘기니까 지금 요 놈 조건부 쓸 거잖아요. B가 A인데 얘는 P, A분의 둘의 교집합 들어가잖아. 교집합이 뭐라고? 이게 원래 이렇게 쓰긴 써야 되는데 이 자체가 결국 누가 된다? 이게 그냥 P, A랑 같다고. 지금 요 조건 때문에 요게 되는 거니까 약분되면 얼마가 돼? 그냥 1이죠. 그래서 뭐 1보다 어떻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보다 작다. 뭐야? 1인데? 1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이고, 지금, 답을 내가 잘못 써놨나? 이거 답 좀 볼래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돼 있는 거 맞니? 답 좀 보세요. 1은 1보다 작다? 1은 1보다 작다? 교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P 교집합은 A가 맞고요.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PA분의 교집합은 얘는 PA를 말하는 것이고. 확률은 1. 이거 답 뭐라고 나와 있어? 니은 디귿이야? 기억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잘못 답 써놨네요. 답 당황했네.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거짓이죠.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배반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이런 거예요. 교집합의 확률이 얼마다? 0이다 이런 게 가정이고 요거이면 나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뭡니까? 조건부가 뭐 나오든 상관없는 겁니다. 왜? 조건부 확률은 그냥 분자가 교집합인데 이게 뭡니까? 여기가 이것분의 0이니까 그냥 0인 거죠. 분모는 문제가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너무 쉽네요. 자, A, B가 서로 독립이면 나왔습니다. 독립은 이것 쓰라는 거예요. 자, 교집합의 확률은 뭐랑 같다? 네. 곱이랑 같다. 네, 요거를 발동해서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P, A의 여집합 B 이렇게 나와 있고 P, B의 A 여집합이 좀 독특하게 생겼네. 네, 요 놈이 같음을 보유합니다. 독립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긴 한데 얘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영향을 서로 받지 않는다 그랬죠. 얘는 그냥 뭐로 같다? 그냥 P, A의 여랑 같은 것이고 그냥 이 자체 확률이에요. 둘이 독립관계니까. 네, A, B가 독립이면 여건 독립이 얘도 그냥 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그냥 P, B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둘이 같냐고 말할 수 있냐 이거 물어봅니다. 둘이 같다고? PA의 여랑 PB가 같습니다. 저게 되면 저게 된다고? 그러면은 네. 이 녀석은 1-PA로 쓸 수 있을 것이고 네, PB다. 뭐 좀 이상한데 이거? 다 그냥 니은이에요. 니은만 맞는 거야? 그래, 뭐, 개소리네요, 이거. 네,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러네. 15번 문제 니들이 한번 풀어봐요. 45번 문제. 45번 문제는 정답이 뭐지? 우리 다시 한번 풀어봐요. 네. 네, 똑같은 문제긴 한데 내가 똑같이 계속 푸는 거 같네, 반복적으로. 네. 이게 하나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배반하고 종속하고 막 섞어놓은 문제가 좀 나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근데 답을 좀 잘못 써놨네요. 이 뭐, 씨. A, B가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며 이거 배반이면 뭐 집합 문제입니다. 45번은 보니까 기억은 집합이죠. 네. 네, 집합과 관계 보라는 거예요. 네. 45번을 풀어줄 걸 그랬나? 맞았냐? 자, 정답이 뭡니까, 이거? 디귿 하나 맞아요? 그럼 기억, 니은만 확인하겠습니다. 뭐, 디귿은 맞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만 확인하죠. 기억. 자, AB가 배반이고, AB가 배반이라 그랬습니다. B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 BC가 배반이면, BC도 배반이면 C는 A랑 관계는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썼을 때, AC도 배반이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기억은 틀린 거. 이런 그림 때문에 틀린 것이고, 기억은.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독립이고, 이게 독립을 착각하면 안 돼요. 독립이라는 게 교집합이 뭐 배반 사건 그런 게 아닙니다. 독립이랑 교집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이. 네. 독립이 되기 위해선 교집합의 확률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니까 무조건 교집합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포항강의를 의하셨지만 이런 것이고. 그 다음 BC가 독립이면 AC도 독립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가 독립이고 B와 C가 독립이면 이게 뭐 의미가 있나? 네, 뭐 가정은 뭐 이런 건데. 이런 녀석과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네, 이게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예. A와 B의 관계, B와 C의 관계를 가지고 네, A와 C의 관계까지 추론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둘이 독립이겠지 그런 거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디귿도 볼까요? A, B가 배반이고, 네, B의 여집합과 C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와 C는 서로 종속이다 뭐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뭐 여기가 답이라고 골랐는데 뭐 확인할 수 있는 녀석이었나 봅니다. 네, 디귿 한번 확인해 보죠. A와 B가 배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명확한 겁니다. 둘의 교집합의 확률, 뭐 교집합이 그냥 공집합인 것이고, 네, 그래서 0인 것이 확률이 0인 것이고, 네,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고 0인 것이고, 네, B랑 B의 여집합하고, 네, 여집합하고 교집합 C가 또 0인 거죠. 네. 얘는 포함 관계를 준 겁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쓰라는 거죠. 네, 집합 포함 관계에서, 네. C 차집합 B가 얼마다 공집합이니까 네, 이게 되는 거죠. 네, B에 C가 이렇게 포함된다 이런 관계를 준 거네요. 네. 여기는 그냥 둘이 서로 소관계라고 준 게 맞고 이게 공집합이라고 준 게 맞고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일 때 문제가 지금 네, 뭐를 줬냐면 A와 C가 종속이다 그랬습니다. A와 C는 여러 뭐 관계가 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종속이다. 그럼 그림을 좀 보면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은 배방은 이런 학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안에 누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네요. 이게 있는 사건인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의 무슨 관계를 물어보는데 네. 결국 이런 거죠. PA 곱하기 PC를 하게 되면 각각을 했는데 둘은 뭐 존재할 테니까. 근데 지금 요 녀석이 무조건 0이 돼 버립니다. 각각은 양수란 말이야.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같지 않으니까 얘는 종속이라고 말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독립과 종속은 뭐 요런 건데 잘 풀고 싶으면 사건을요. 이 어려운 문제 그겁니다. 무슨 되게 집합을 다 써놔서 눈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교재에는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거 지금 내가 쓸 때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교재 좀 난이도 올리게 되면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집합을 눈으로 잘 보고 원소를 다 써놓고 판단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좀 잘 신경 쓰면 문제없이 독립과 종속 문제는 다 맞출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독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이 어떤 사건의 이름을 좀 말하는 건데 어떤 시행을 한다는 거죠. 뭐 반복적으로 뭐 사건을 일으키는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좀 만족될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가능해야 돼요. 반복이 가능하시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확률의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이 확률의 변화가 있지 않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시행, 첫 번째 1번 시행할 때랑 어떤 실험한데 1번 시행할 때랑 2번 시행할 때랑 그러니까 1번 시행한 경우의 결과가 2번 시행한 경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요놈과 요놈이 서로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니? 두 사건이 서로 이게 독립시행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계속 관계가 독립인 거. 계속 사건이 반복돼 똑같이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거에서 반복 시행을 하는 거. 이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이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데, 첫 번째 할 때나 두 번째 할 때와 똑같은 조건에서 계속 반복 시행할 수 있는 거. 각각이 독립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 얘를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얘는 뭐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장 편하고, 그러니까 주사위를 가장 많이 쓰고 대부분 교재들 다 이렇게 써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시고 5번 정도 간단하게 주사위를 5번 던진다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던진다. 뭐 던질 때 좋고요. 던질 때. 이렇게 던질 때 3의 배수라고 하죠. 3의 배수는이 뭐 몇 번 할까요? 3번 나온다 그럴까요?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건 뭐
세 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나올 쓰면 안 되는구나.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시행하게 되니까 총 5번 시행의 경우를 먼저 쓰고요. 예. 이게 첫 번째 시행이고, 두 번째 시행이고, 세 번째 시행이고, 네 번째, 5번째 시행입니다. 예. 동그라미가 3의 배수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답니다. 이렇게 처음 연속 3번 성공하고 2번 실패할 확률을 쓰게 되면 성공한다는 건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3의 배수가 나온다는 건 주사위 눈이 당연히 얼마? 6개니까 3의 배수는 2개 있잖아요.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뭐 이건 당연한 건데 6분의 2죠. 당연한 건데 그 놈을 그냥 3분의 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럼 실패할 확률은 그 반대니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다 곱하면 확률이란 말이야. 다 곱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쓸 거예요. 3분의 1이 3개고 3분의 2가 이렇게 2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얘는 3분의 1, 3분의 1, 실패는 3분의 2, 성공은 3분의 1, 실패는 3분의 2. 근데 어차피 확률은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다 곱해야 된단 말이야. 곱해보면 위에 거랑 똑같은 확률 형태가 나옵니다. 그냥 3분의 1은 3개고 3분의 2는 2개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너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3번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를 다 써보면 맨 마지막에 뭐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xxx 아니다 xx 동글동글 이렇게 나올 텐데 얘도 써보면 다 똑같다고. 결국은 동그라미 3개니까 3분의 1이 3개고 3분의 2가 2개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네가 구할 정답이 나온단 말이야. 맞니? 그 더하는데 그럼 이렇게 생긴 종류가 몇 개니? 결국 보니까 결국 요 동그라미 위치를 고르는 거라고. 동그라미 위치는 5개 중에 몇 개 고른 거니? 5개 중에 몇 개 고른 거야? 3개 고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옷이 3개가 나온다고 해서 이놈을 정리해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일반화된 식으로 쓸 수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뭐 2승인 거죠. 예, 조금 썼습니다. 예, 성공 확률 3분의 1이 3번, 뭐 실패 확률 3분의 1가 2번 항상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좀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이게 독립시행이 해보이는 거죠. 일반화 시키게 되면 이제 일반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갈 건데 이렇게 된다. 시행의 수 n번 중에 뭡니까? k번 성공하는 거죠. 예, 총 시행수입니다. n이라는 게. 확률은 총 시행수예요. 나는 총 시행수를 몇 번을 놓은 거야? 문제 5번으로 놓은 것 뿐이고 해서 5C가 나온 것이고 K라는 건 문제가 좀 말하는 그 3번 성공 이게 K가 되는 겁니다. 뭐 성공 횟수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건 시행수라고 쓰겠습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네, 시행수. 네. 얘는 뭡니까? 문제가 말하는 뭐 성공 횟수도 좋고요. 뭐 좋습니다. 성공 횟수. 뭐 어떻게 쓰는 네 마음이니까. 뭐 이렇게 답이 이런 형식으로 답이 되는 거면 그 다음 괄호 치고요. 여기는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인 거죠. 네,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죠. 네, 사건이 발생될 수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네, 사건의 P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소문자 P로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 이 녀석은 횟수가 그냥 K만큼 나오는 거죠. 얘랑 얘랑은 동일한 위치가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동일한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확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둘이 더하면 당연히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확률은 1인 거죠. 실패하고 성공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서 이 녀석도 이렇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뭐죠? 1마 P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로 쓰면 되지? 그러면 횟수가 총 n번 하는 게 k번 성공했으면 그거의 반대만큼은 뭡니까? 반대횟수만큼 반대횟수인 거죠. 이거죠. 반대횟수. 이거 둘이 더하면 총 시행수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얘네 둘 더하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네, n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쓰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뭐 실패 확률 쓴 거죠. 이거는 사건 피해 여사건 이게 독립시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좀 너무 고정관념 부릴 필요 없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독립시행이 문제가 나오는데 꼭 이렇게만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꼭 2가지로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뭐 A팀하고 B팀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 시합.
축구를 합니다. 근데 뭐 이런 거죠. A팀이 이길 확률은요. A팀이 승리할 확률은 뭐 3분의 1이고요. B팀이 승리할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A, B팀이 비길 확률도 있잖아, 축구하면은. 그럼 6분의 비길 확률 뭐 이렇게 6분의 1이다. 비긴다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 여긴 X, 여긴 세모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뭐 동글동글, 세모, 세모,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고. 알겠니? 세 가지를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해서 뭐 10번, N번 시행을 한다. N번 시행을 한다. N번 시행을 해서 뭡니까? K번 썼어요. K번 썼게 되면 이 녀석은 뭡니까? 이거 뭐 3분의 1 하죠. A가 승리한 걸로. 여기 K번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는가 하면 이게 줄었잖아요. 예, 만약에 10번에서 3번을 썼다면 얘를 편하게 되면 10번에서 3번 승리했다고 치면 몇 번 남았니? 이제 뺐으니까. 둘이 뺐으면 몇 번은 10-3이니까 얼마 남아? 이제는 7이 남는 거죠. 여기에서는 7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n-k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n-k로 시작하는 거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 이번에 뭐 S번이라고 하면 되죠. S라는 건 B가 승리하는 경우 쓰는 겁니다. 6분의 1 뭡니까? S 쓰시고, 여기는 다시 나머지 확률 쓰면 되는 거죠. 예, 이제 뭐, 놔두는 겁니다. 놔두는 것이고. 예.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이거죠. n-k에서 빼기 S까지 뺀 나머지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이게 뭐, 세모가 일어나는 거죠. 세모는 뭐 나머지입니다. 뭐 나머지가 5이에요. 예. 꽉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의 확률 얼마다? 6분의 1의 뭐 나머지 순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면 여기를 생략한 거예요. 여기가 뻔하니까 생략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니? 그럼 실제로 여기는 n-kc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n-k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개수가 이게. 근데 얘가 무조건 얼마니까?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한 것 뿐이에요. 알겠니? 예. 원래는 여기도 있어요. 예. 요 놈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쓰는 건데 여기가 어차피 이게 나머지가 전부 다 이거니까 나머지 사건은 뭡니까? 이 나온 횟수가 전부 다 이게 발생되는 경우의 수 1이니까 이걸 안 쓰는 것 뿐인 거라고. 근데 지금 3개가 되면 위에 생각을 해야 돼요. 3개가 되면 요게 실제로 한 세트고 요게 실제로 한 세트고 요게 실제로 한 세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4개가 돼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개가 되는 경우 거의 없지만 3개까지 나온다고 독립시행이. 3개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뭐 한다? 나오는 경우의 수 쓰고 나오는 경우의 수 쓰고 나오는 경우의 수 써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물론 얘는 확률이 보나마나 얼마 이거는 마지막 거는 그냥 나머지 1이니까 이건 생략 가능해요. 근데 3개 쓰면 헷갈린단 말이야. 원칙이 없으면 헷갈린다고. 여기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생략한 거야. 무조건 확률 1이니까. 알겠니? 무조건 이거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냥 간혹 3개짜리 나오면 여러분들 좀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네, 여기 있는 것이다. 네, 경우의 수에서. 네, 이러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곱하나요? 좀만 생각해보면 뻔하죠? 결국 뭐 하는 거야? 처음에 5개, 뭐,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 10개 중에서 3개 위치를 동그라미 위치 골랐죠? 그 다음에 7개 중에서 몇 개야? X 위치 몇 개 더 골라야 되는 거 맞아야 아니야? 조합에서. 네, 그만큼 경우의 수 나올 테니까 세모 위치 고르는 거. 네, 그냥 그게 경우의 수만큼 똑같은 확률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자, 뭐 독립시행 뭐 얘기가 좀 됐는데 문제나 좀 이제 풀어보죠. 개념 봤으니까. 뭐를 보면은 좋을까? 47번 문제, 47번. 보죠. 47번 문제 쉬운 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야? 곱셈 정리네. 얘는 아까 독립시행하고 좀 관련 곱셈 정리 문제구나. 곱셈 정리가 아까 그냥 그거예요. 독립사건 말하는 겁니다. 그냥 47번 문제는 아까 내용인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건 독립과 종속에 관한 영역에 가까운데. 47번 문제 보죠. 어떤 프로야구 팀이 1번, 2번 타자가 1번, 2번 두 명의 타자가 한 타석에 안타 치는 확률은 3분의 1, 4분의 1이랍니다. 두 사람이 한 번씩 타석에 들어설 때 한 명 이상의 안타를 친다는 건 그냥 이런 거죠. 전체 확률에서 뭐를 빼면 되냐면 반대쪽을 빼면 되는데 1번이 뭡니까? 1번이 지금 1번이 안타를 못 칠 확률하고 2번이 못 칠 확률인데 여기서 출제자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1번과 2번이 튀는 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하고 싶으면 둘이 독립관계라고 말하고 싶은 거. 이게 종속관계라면 막 얘가 안타를 치면 얘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확률이 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알겠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순수하게 확률을 곱해도 돼. 예. 원래 PA의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인데 PA의 여집합과 이놈 여사건도 이놈과 이놈도 무슨 관계라고 어차피 둘은 독립관계라고. 왜? A와 B가 독립관계가 분명하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률을 각각 써서 그냥 문제 푸는 거죠. 예, 3분의 2죠. 확률, 안타 칠 확률, 둘 다 안타를 못 칠 확률을 빼는 거죠. 네. 4분의 3 이렇게 빼가지고, 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확률은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올 텐데,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그런 겁니다. 얘랑 그냥 사건이 독립관계라는 걸 너가 텍스트 읽자마자 그냥 판단하라는 겁니다. 복잡한 사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49번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세개 부품 A, B, C가 만들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네. 1년 이내 고장난 확률이 이건데, 네. A, B, C가 당연히 독립관계죠. 서로 얘가 고장나면 얘가 연계돼서 고장낸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네. 근데 간혹 별 희한한 문제는 좀 영향을 받는다 해서 종속 형태를 만들긴 합니다. 본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건 아닌 것 같고. 49번 문제 아무튼 정답은 이거죠. 1년 이내에 이 제품이 고장이 날 확률은 했습니다. 전체에서 빼면 되죠. 뭐 하면 돼요? 네. 전부 다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예. 답 쓰십시오. 똑같은 문제니까. 이제 독립시행 봅시다. 답 쓰고. 네.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둘이 뭡니까? 예. 독립사건이라는 거는 텍스트 말이 없더라도 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자. 그냥 그런 겁니다. 예. 그냥 곱해도 돼. 예. 원래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냥 곱하기로 풀어도 된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49번 진짜인 건 이거죠. 전체 확률에서 뭘 빼는 거죠? 이런 거야. 예. 해설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이걸 푸는 게 문제 아니죠. 요 합집합을 구하는, 전부 다 반대로 된다. 전부 다, 둘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A도 일어나지 않고 이거죠.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교가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닌가? 이게 교집합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맞겠네요. 자. A 제품은 고장이 나지 않고, 그리고 B 제품도 고장나지 않고, 그리고 C 제품도 고장나지 않아야만 고장이 아예 안 나는 거죠. 네, 이렇게 쓴 건데, 이 사건에 우리는 A, B, C가 독립관계인 걸 아니까 이렇게 바꿔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아마 해설적으로 쓰면 이렇게 풀이가 돼 있을 거라고. 뻔한 얘기지 알겠니? 여러분이 그냥 바로 확률을 쓴 것이고. 그래서 답 쓰면 됐을 겁니다. 여긴 1의 확률에서 뭡니까? 여사건 확률 썼겠죠? 2분의 1,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곱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뺐으니까 4분의 3이다. 논리는 이런 논리인 겁니다. 독립관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곱셈 정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시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53번 문제를 좀 볼까요? 자,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이 말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AB가 이길 확률이. 자, 7번 시합에서 4번 이기면 7판 4선승제, 그런 거죠. 한국 시리즈 같은 거. 이기면 우승한다고 할 때 A팀이 6번째 시합에서 우승할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A팀이 6번째 시합에서 우승한다는 거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무슨 스토리가 필요하냐면, 자, 1, 2, 3, 4, 5, 6 중에서 이미 여기까지가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스토리냐면, A가 3승을 하고 B가 2승을 한 세팅이 좀 돼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팅이 가능한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 녀석이 누가 이겨요? A가 이겨야만 A가 6번째 판에 우승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건 세팅이 좀 돼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식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A가 어디서 3번 이기는 관계 있어 없어? 그런 건 관계 없다고. 맞습니까? 3번만 이긴 상황이면 되는 거니까 5번 중에 3번을 A가 이깁니다. 2분의 1의 3승.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이 C가 생략되어 있다고. 원래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1이니까 안 쓰는 것 뿐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의 2승인데 누가 이걸 이렇게 쓰냐 미친놈처럼. 23 어차피 2분의 1인데 2분의 1때 그냥 한 방에 몰아서 이렇게 쓰잖아. 맞아?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누가 이겨? 거기다가 추가지 6번째 온 게 A가 이길 확률을 2분의 1 이렇게 추가하자 이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맞아. 2분의 1이니까 별 얘기가 없는데 2분의 1이 아니었으면 식을 좀 볼 줄 알았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네,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 밑에 문제도 이거 좀 기억하세요. 스토리 잡는 거 이거. 예, 시험에 하나 나올 겁니다. 독립시행 문제 시험 범위 들어가면 이 세팅이 돼 있는 거 꼭 나옵니다.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난이도 올린 거 좀 나중에 문제 줄게니까 풀어보세요. 자, 54번 문제 보죠. 자, 주사위를 한 개 던져 나오는 수가 3의 배수인 경우는 2점을 얻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점을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3의 배수일 땐 2점이고 3의 배수가 아닐 때 1점을 얻는다. 네. 4번 던질 때까지 얻은 점수가 5점일 확률을 물어봅니다. 그럼 얘는 좀 네가 스토리를 좀 찾아야겠는데 먼저 풀어볼까요? 네, 뭐 경우의 수를 좀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랑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네요. 네, 한 가지는 아닐 것 같고 문제가. 네, 3의 배수는 2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5점을 만들랍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방법은 4번에서 5점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밖에 없죠. 1점, 1점, 1점.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요 경우밖에 없는 거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거죠. 얘는 확률이 몇 번이냐? 확률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여기 3분의 1인데 이게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횟수 4C 3 하겠습니다. 요 놈의 위치를 4개 중에서 3개 고르라는 거죠. 네. 3분의 1을 3개를 고르시고 나머지 하나는 1실 생략하고 3분의 1에 뭐 1승 이렇게 뭐 독립시행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기본적인 연습하는 문제였네요. 이거 확률 계산까지 답까지 써볼까요? 뭐 답이 나와 있네. 그러면 3이라는 게 분모에 3이 4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의 3승이 있고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4가 들어가면 이건 2의 몇 승? 뭐 2의 5승이니까 3의 4승분의 2의 5승 뭐 이런 게 답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계산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겨루는 격투 권투 시합에서요. 3명의 심판이 판정이 결정이 됩니다. 그 심판이 판정이라는 게 이게 독립관계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로서로 뭐 자기 마음대로 판정하는 거니까. 네. 각 심판이 A가 경기 이겼다고 판정할 확률은 4분의 3이래요. A가 훨씬 잘하나 보네요. 세 심판이 다수결의에 판결할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의 심판이 A한테 적어도 2명 심판에서 들어줘야 되니까 모두 다 A한테 들어주는 경우랑 2명이 A한테 들어주는 경우 확률을 2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A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3명 중에 2명 이상이 A편을 A승을 들어주면 되니까 정답이 두 종류라고. 자, 스코어가 그런 거죠. 3대 0인 경우랑 2대 1인 경우로 A가 이길 겁니다. 뭐 스코어는 A가 심판이 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심판이 모두 A한테 승을 들어줍니다. A가 이길 확률 4분의 3의 3승. 뭐 이러면 될 것이고. 근데 이번엔 2명의 심판만 들어줍니다. 근데 그 2명의 심판이 누군지 모르니까 3C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둘씨고, 그 다음에 1C1 한 분은 누굴 고른다? 그렇죠. 불쌍한 친구. B도 하나 승수 들어준다. 이거를 2개를 더하면 그냥 정답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쓰는 연습하는 문제예요. 독립시행은 중요한 게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항분포로 넘어가죠. 잘 써야 이항분포 중에 통계도 이용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수직선 위 원점 5에서 P가 있습니다. 원제표가 있고 뭐 좌우로 이동할 것 같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뒷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합니다. 근데 좌우로 이동해가지고 그 원점에서 거리가 P의 거리가 2 이하가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난이도를 올렸네요. 자, 그러면 총 9번 던집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궁금하고요. 앞면 횟수입니다. 앞면수라고 좀 쓰죠.
더하기 n이라고 했으면 여기는 뭐 뒷면수라고 쓰겠습니다. 뒷면수. 둘이 더하면 반드시 얼마예요? 총 횟수 구가내는 겁니다. 물론 하나 쓰고 하나는 문자를 구만에 바로 써도 돼요. 그건 네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식을 좀 쓰기 편하게 되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뭡니까? 횟수거든요.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나오는데 지금 거리가 2 이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앞면이 만약에 나와서 플러스 3칸 가면 이렇게 쓰는 거야. 잠깐 멈추고. 앞면에 3칸 이렇게 쓰는 거야. 문제 너무 쉬워서 그런데 앞면이 나와서 앞면 3칸 하나면 곱하기 3 쓰는 앞면수에다가. 알겠냐? 뒷면이 나오면 뒤로 2칸 갑니다. 그럼 뭐로 써야 돼? 여기 이렇게 쓰는 거.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뒤로 한 칸이니까 이렇게 쓸 거고 앞으로 한 칸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P의 위치인 거 맞지? 맞습니까? 이렇게 P의 위치 보통 그렇게 쉽게 안 준다고. 보통 앞면은 3칸 뭐 뒤로 2칸 이렇게 한다고. 맞습니까? 아까처럼 쓰는데 얘는 한 칸 한 칸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뭐라고? 이렇게 둘이 더한 게 P의 위치가 되는 거다. 알겠냐? 이 P의 위치가 되는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바 없죠? 지금 뭐야? 거리가 2보다 작다 물어보는 거 맞아? 아니야? 그죠? OP의 거리가 얘가 이런 식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 더한 녀석의 차가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 차가 이보다 작은 게 필요한 것이고, 자 n-m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식은 -2랑 이렇게 갈 것이고 지금 준비된 식 갖고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뭐를 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지? 앞면의 수, 뒷면의 수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그냥 앞면의 수를 통일하겠습니다. n으로 쓰죠. 자, n은 9-m이 될 것이고 여기다 9-m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9-m 이렇게 놓고 계산하도록 합시다. 계산해 보면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 2m에다가 빼기 9 될 것이고 여기는 뭐 2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11, 넘어가면 11, 여기는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9 되니까 얼마야 이거? 7인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11이 될 것이고 m은 2분의 7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는 작은데 m이란 게 그 횟수잖아요.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4번 하고 5번이 정답이니까 정답수로 갑니다. 이제 이런 거죠. 9C 4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런데 총 어차피 앞면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C 5 원래는 2분의 1의 5승 그 다음에 뭐 하시스하고 2분의 3 써야 되네. 그래봤자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두 개 쓰면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됐니? 이렇게 됐죠. 그래서 2분의 답까지 계산해 볼까? 답이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2분의 1의 9승에서 묶어서 2분의 1의 9승은 510인데 이렇게 약분하자 그냥.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더한 걸 써야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조합 써야죠. 혀가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죠? 맞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내려온다고. 네. 이게 뭐 그 컨비네이션 성질이죠. 두 개 더하면 뒷번호에서 10C5 이렇게 된다. 이런 건 뭐 따로 계산하면 등신이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계산 오래 걸린단 말이야. 두 개 계산하면.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10C5니까 10C5 계산하자. 만만치 않죠. 10C5. 사람이 10C5는 못 외우겠다. 10C5는 못 외우겠다. 네. 나도 별 쓴 적이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5팩토리였어야 될 것이고. 곱하기 2의 9승분의 1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답을 좀 컨닝하니까 128이 왜 좀 256도 있네? 뭔지 모르게 약분해야겠네요. 약분을 합시다. 5팩 지워야 되겠네. 5팩 지웁시다. 5팩을 지우려면은 되게 빡센데 이거. 약분하기 힘드네요. 5랑 4를 까겠습니다. 5, 4 까면 여기 3팩 남을 것이고 2 남고 4 깠으면 2 남습니다. 3팩은 지우면 이것이고 남은 거 여기 이 두 개 더 까겠습니다. 까고 여기 7 남고 남은 거 쓰면 정답인가? 2의 7승은 128이고 여기 9, 7이 63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2번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계산해 봤을 거고 분들이. 자, 이렇게 됐으면은 독립시행까지 뭔지 그냥 알았을 거고요. 한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62번 문제 시작해 보세요. 뭐 여사건이라 그러는데 뭐 1에서 빼는 거겠죠 그러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정말 개념 수업이니까 내용이 뭔지 알면 됩니다. 예. 통계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게 없어요. 여기 뭐 여기는 통계라고 말하면 좀 애매한데 독립시행 확률 쪽이니까. 여기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문제를 준비해 주겠어요. 네, 일단 그래도 네, 오늘은 좀 개념으로 좀 듣고 네, 뒤쪽 통계는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온다 그래서 매번 강조하지만 네, 시간 투자 일주일에 3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시험 전에 좀 바짝하면 됩니다. 답 나왔니? 여기는? 지원이는 뭐 지금 하는 중이야? 확인 좀 할까 지원아? 자,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에 따라 동전을 던지는 횟수를 정합니다. 짝수는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요. 짝수 기록 좀 하겠습니다. 자, 짝수 눈이 나온다. 짝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이것도 적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당연히 뭐 홀수는도 있을 겁니다. 보나마나. 이것도 확률은 2분의 1일 것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번 던진다 그랬습니다. 네, 뭐를 생각하면 네, 동전을 3번 던지는 거 주사위가 이런 것이고 동전을 3번 던지시고 여기는 동전을 몇 번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동전을 뭐 2번 던지나 2번 던지는 나와 있네요. 난제의 결론이 뭐냐면 주사위 한 개, 동전 한 개 놀이를 할 때 동전이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는 거니까 빼라는 거죠. 1에서 모두 뭡니까? 모두 앞면을 빼라는 겁니다. 2개 더하면 되죠. 결론은 그때요. 1의 확률에서 뺄 겁니다. 네, 뺄 건데 모두 뒷면인 경우 빼면 되겠습니다. 요 경우는 뭐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이제 2분의 1에다가 짝수는 나왔다는 겁니다. 짝수 나왔고요. 그럼 짝수 나왔고 3번 던지는 건데 3번 시도할 겁니다. 모두 뭐가? 모두 뒷면이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죠. 네, 앞면 모두 앞면은 뭐 33, 30점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동전일 뿐이니까 2분의 1의 3승일 것이고 그 다음 2분의 1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에 홀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홀수예요. 네, 홀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주 던졌을 때 확률은 3개니까 2분의 1이고 여긴 2번 시도하죠. 2C2 2분의 1의 뭐 제곱 해서 이 2개를 더한 걸 빼게 되면 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똑같이 풀었어요. 네, 뭐 답이 나왔을 거여서 네, 확인만 좀 하죠. 답을 2분의 1의 4승이니까 16분의 1이 될 것이고요. 16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그러면 8분의 1 되니까 플러스 있으면 될 것이고 16분의 13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에 관한 테마를 좀 하도록 하죠. 네, 뒤에 문제 좀 이따 더 풀어볼게요. 네, 뭐 이 문제 있는데 개념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이거는 전 시간에 했던 정규분포를 좀 이어서 하는 거예요. 정규 뒷부분을 내가 좀 한 테마를 좀 뺀 내용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 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계 그 추정 빼곤 다 한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입니다. 네, 이 관계를 좀 보는 거죠. 네. 일단 선생님 예제를 하나 좀 들 텐데 네, 이런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를 준비했냐면 네. 네, 주사위를 믿는 주사위 미안해요. 근데 주사위가 제일 편해서 좀 많이 던지겠습니다. 90번 던져가지고 그래 던져가지고 짝수는 의미할게요. 네. 짝수는 나올 횟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뭐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번 중에서 재수가 없으면 거의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뭐가 벌어질 수 있냐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요. 몽땅 90번이다 홀수가 나올 수 있어. 불가능은 아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지만 아무튼 얘도 가능할 것이고 한 번 나오는 확률이 존재하긴 합니다. 거의 발생하지는 않겠죠. 예.
뭐 이런 게 겁나 많을 겁니다. 그럼 여기 K번이 발생되는 게 있을 것이고, 이 마트 대칭적으로 여기 뭡니까? 여기는 89번. 이것도 거의 일어날 일이 아니죠. 짝수만 나오나. 이것도 90번 다 짝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쓸 건데, 이 거대한 확률을 다 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게 무리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확률을 다 곱해서 뭘 한다? 다 더하면 확률이라면 평균이란 기대값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놈 여기 확률이 얼마 요놈만 써보면 이게 독립시행인 거죠. 왜? 주사위를 90번 던진다는 건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반복 시행하는 건 독립시행 사건이니까 여기 확률을 쓸 때 뭘 쓸 수 있어? 네, 이걸 쓸 때 독립시행을 쓸 수 있는 거죠. 확률 질량함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써볼게요. 좀 이따가. 요놈은 이렇게 쓸 겁니다. 90번 시도해서 뭐가 된다? 네, K번 성공한다. 성공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뭐 짝수죠. 간단하게 썼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맞니? 야, 이런 거고 여기 확률은부터 표를 채울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용어를 모르는 게 나오면 안 돼요. 통계에서 확률 가장 중요한 건 용어를 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표 대신에 뭐를 주고 확률 질량함수를 주기도 하죠. 너한테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90씩 K 2분의 1에 뭡니까? 90승 이렇게 주고 괄호하고 K는 얼마부터 0부터 따다다닥 하고 어디까지? 90까지 이렇게 주기도 한다고. 알겠냐? 이렇게 줘도 이게 확률 질량함수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확률 이걸 질량함수라고 합니다. 이거 용어를 알아야 돼요. 예. 확률 질량함수라는 표현을 한다. 이거 문제에서 쓰라고도 해요. 요 문제, 요 사건에 관한 확률 질량함수를 쓰세요. 이렇게 두 가지 낸단 말이야. 단답형으로. 확률 질량함수가 뭔지 몰라서 못 쓰면 안 된다고. 네, 임의의 독립표를 임의의 식을 좀 써놓은 거죠. 네. 아이고. 이거 하나 앞에 거 좀 생략했습니다. 이거 써줘야 되는 걸 안 썼네. 예. 이게 PXK라고 좀 써야 돼. 이걸 안 썼네요. PXK, K일 때 확률이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앞에 꼭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지금 좀 써야겠네. 이것만 쓸 게 아니고. PXK일 때 이렇게 써야 완전체입니다. 이렇게까지 써야. 이렇게까지 써야 확률 질량함수예요. 이거 단답형으로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애들 은근히 잘 못 써요. 확률 질량함수 물어보면. 확률 질량함수입니다. 예. 이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런 거. 뭐 뭔지는 알죠?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게 나오는데 요놈의 평균을 네가 곱해서 더한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뭐 했냐면 이거 곱해서 다 더한 거 시그마로 증명했어요. 뭐로? MP, MPQ가 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률이 뭐일 때만 독립시행일 때만 적어도 상관없어요. 확률이 독립시행으로 표현될 때는 얘를 이항분포로 쓸 수 있어요. 이 확률 변수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뭐 써요? 시행횟수 90번하고 사건이 발생횟수 확률 얼마? 2분의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걸 네가 배웠을 겁니다. 그죠? 얘는 이렇게 써서 뭘 구한다?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가 전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평균을 구하 기대값을 평균보다는 기대값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통계에서는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x1 기대 변수는 90 곱하기 뭐 2분의 1 뭐 np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이게 n이고 이게 p죠. 약자가 이게 n이고 시행횟수가 뭐 확률 p입니다. mp 이렇게 외웠었고 그 다음 vx 분산을 구하게 되면 mpq 아닙니까? 그죠? q라는 건 1마 p를 말하는 것이고 2분의 1 또 2분의 1 이게 mpq입니다. n이고 p고 1마 p 이렇게 쓴 겁니다. q라고도 표현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분산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거를 증명으로 좀 했습니다. 이거 증명 안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건 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안 했던 것 같고 하나 했던 거고. 아무튼 얘 증명까지 시험이 나오는 경우는 없더라고. 수행평가로 너 선생님만 적어주면 그때 나한테 말하세요. 예쁘게 적어줄 테니까 반박해서 써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한 발짝 더 나갈 거냐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자, 이제부터 추가되는 거예요. n이 30이 넘어가요. 시행횟수가 30번이 넘어가게 되면 근사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충분히 크다는 기준이에요.
n이 30이 넘는다는 건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이게 극한값이라서 이거 뭐 네가 고등과정에서 이거 왠지 물어보지 그런 건 안 나와요. 예. n이 충분히 큰 기준이 30이에요. n이 충분히 크다면 이렇게 한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n이 충분히 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얘는 밑에다가 얘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선생님이 표를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좀 보세요. 이제 보면 0하고 1하고 여기가 뭐 89랑 뭐 90이 있는데 여기 0번 나올 확률이 음수나 이제 존재하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셀 것이고 얘도 거의 없이 0이겠지만 이거 거의 조금 셀 것이고 가다 보면 무슨 자연현상이 발생된다고 네 짐작대로 당연히 뭐가 확률이 제일 같아? 45번이 가장 평균값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연결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여기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결국 그래프를 점점 연결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고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정규분포라 그런다면 자연현상 맞습니까? 그러니까 30번이 넘어가면 그래프가 거의 정규분포에 근사한 그래프가 무조건 모든 현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규화시키는 거예요. 정규분포에 근사된다는 겁니다. 뭐 근사란 말은 뭔지 알고 있죠. 됐습니다. 가까워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근사가 되는데 이걸 좀 이게 뭐 쓸 거죠. 정규분포라는 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 X 확률 변수는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이걸로. 정규분포는 여기 뭐 쓰죠? 여기다 기대값 쓰는 겁니다. 기대값은 뭐가 돼요? 당연히 둘이 곱하면 뭐가 일반화시키면 NP가 되겠죠? 맞니? NP가 될 거 여기는 뭐 쓰죠? MPQ에서 이항분포를 그냥 정규분포로 끌어다 써도 된다고. 끌어다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포인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60번부터 89번까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디테일하게 알겠습니까? 69번부터 89번까지는 확률을 너한테 누가 물어보게 되면 이걸 뭐로 바꿔 정규분포로 옮겨가지고 표준화시킨다 물어보면 된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프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 근사값인 거죠. 정확한 값은 아닌데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욕도로 뭘 시킨다? 정규화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왜 시키냐? 확률 구하려고. 알겠니? 이항분포 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가 없잖아.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컴퓨터 돌리면 요거 60번부터 80번까지 다 확률 다 더하면 됩니다. 연락을 계산해서. 근데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잖아. 그걸 대신 뭡니까? 정규분포로 돌려버리면 근사값으로서 마치 뭐로 한다?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 목적은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P 얼마입니까? 60 더하기 P 61. 그래서 뭐 다 더해야 돼. 어디까지? P 얼마? 89에 더해야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정규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이런 문제로 연속 확률 변수로 마치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60부터 어디까지? 이런 걸 대처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규화의 목적.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드는 목적인 겁니다. 뭘 만드는 거죠? 얘는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뭐가 돼버리는 것이다?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크면 어차피 이산 확률 분포를 못 푼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걸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이항분포를 정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문제 확률을 구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 45죠. 이 녀석은 뭐 MPQ 하면 뭐 2분의 40인가?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니? 왜 이런 짓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거죠.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낮게 계산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표준화 시킨 다음에 정규분포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 예제 볼게요. 자, 29번부터 33번까지가 딱 세팅이 기본 예제예요. 이런 과정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9번 문제 보세요.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것에 뭐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똑같이 표현되는 것이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는 100번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뭐 2분의 1 이렇게 될 거면 동전 던지는 거니까 2분의 1일 것이고, 이놈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뭐 이거 확률 변수 x라고 좀 정의하면 이런 거죠. 똑같은 겁니다. 자, EX랑 VX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50이고요. 여기는 25에 루트 씌웠으니까 뭐 5가 이렇게 될 겁니다. 빠르게 좀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얘를 뭐로 만드세요, 이제는? 네, 얘를 횟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n이 30 이상이니까 네,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확률 변수 x에 뭐로? 네, 정규분포로 근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바꿔버리면 여기다 뭐 쓰면 돼? 50하고 여기에는 뭐 쓰는 거죠? 표준 편차 5의 제곱을 씁니다. 25 써도 되고 5의 제곱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니? 뭐 표현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는 뭐 할까? 확률 구할 거예요. 전 했던 거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면 되죠. 복습 전 시간에. 자, 여기는 얼마 쓸 거죠? 네, x 확률 변수 근사의 평균 자리입니다. 50 쓸 것이고 정규분포 그래프. 여기는 표준 편차 썼고요. 네, 문제에서 뭘 물어봤니? 네, 60 이상인 거니까 실제로는 60번 이상 성공 확률은 P60부터 P100까지 다 더해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 정규분포로 대체하겠다 이겁니다. 이걸로. 그죠? 그럼 여기 z값이 필요하죠? 이 간격의 z가 필요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요 간격의 z가 얼마인지가 좀 필요하시고요. z는 어떻게 구하니? z는 간격이죠. 이 얼마야 간격이? 여기가 10이란 말이야. 이렇게 풀 겁니다. 좀 오랜만에 써볼게요. 60-50을 쓸 것이고 이게 간격이에요. 요 간격은 뭐랑 같냐면 예. z값 곱하기 표준 편차랑 같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z값이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좀 써봤습니다. 이게 얼마면 된다? 여기 z값이 2라는 걸 나는 알았다. 이거 z값이 얼마다? 여기가 2야. 그럼 표를 쳐다보면 z2가 0.477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0.477이에요. 내가 오버해서 많이 썼죠. 여기 0. 얼마다? 0228 이렇게 되겠습니다. 0.0228 뭐 이게 문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동정을 35번에서 5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또 구해보자. 하나 더 물어봤네요. 하나 더 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부터 뭐까지? 네, 35부터 55번까지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그림으로 풀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네, 그냥 FM대로 풀어보겠습니다. FM 풀이 뭐죠? 네, Z로 바꿔서 설령 쓰는 거죠. 네, 그걸로 해볼게요.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거든. 이런 걸 아예 못 쓰면 안 됩니다. 귀찮아서 안 쓴다 생각을 해야지. 못 써서 안 쓰는 건 안 돼요. 네, 귀찮아서 안 쓰는 건 되지만 네, Z로 바꾸겠습니다. 자, Z 확률 변수 바꾸느냐는 Z 확률 변수가 어떻게 생긴지 Z 확률 변수 어떻게 하는 거야? X에서 평균 M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Z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자, 네, 귀찮아서 안 하는 건 되지만 할 줄 모르는 건 치명적이에요. 네, 빼면 얼마다? 평균 50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누는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Z로 바꾸시고 여기도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55에서 빼기 50하고 여기도 5로나 Z로 바꾸시고 됐죠? 그럼 이 값은 뭐가 되죠? 자, 이 녀석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3 되는 것 같습니다. 마 3이고요. 이 녀석은 네,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마 3은 좀 세다 이거. 좀 세네요. Z 마 3은 되게 센 건데 Z 3은 되게 센 값입니다. 네, 요런 녀석이고 답 쓸 때 서술형이면 이렇게 된 게 표에 안 나온단 말이야. 네, 감점 안 당하려면 이렇게 써주세요. 뭐 서술형 문제 하나 정도 나올 확률 큽니다. 네. 이렇게까지 바꿔주시고 이런 게 답지에 없어요. 답지에 뭐가 있냐면 대칭성을 인정해 줍니다. 왜? 원래 x는 0대칭이 맞으니까 정규 표준은 맞습니까? 0대칭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써주시고 얘는 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얼마라고? 이렇게 생긴 게 얼마 표에 나와 있어. 알겠니? 그냥 그대로 확률 쓰면 돼 이제는. 이게 FM대로 푼 거예요. 됐어? 그래서 네, 뭐 확률은 뭐 표는 네가 보고 써요. 귀찮으니까 둘이 더하면 됩니다. 네. 자, 확인이 됐으니까 뭐에 하는지는 알 거예요. 이항분포를 왜 정규화시키는지 알면 되는 것이고 연계성을 좀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가서 요 관련된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준화시키는 거 좀 보도록 하자. 뒤로 좀 가자. 65번 문제, 네, 이거는 뭐 여러분이 하면 되겠다. 66번 문제 보죠.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6번 문제. 이게 뭐,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 K는 351번부터 369번까지. 예. 시행일수는 무려 400번짜리 독립시행입니다. 400번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이고, 이건 뭡니까? 예. 어떤 임의의 확률을 준 거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너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시작을 해도 351번부터, 네. 예. 어디까지? 아이고, 네. 369번까지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이거죠. 0부터 따따따닥 하고 어디까지? 400까지 요만큼 풀라고 요만큼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냐? 뭐로 바꿔야 돼? 무조건 얘는 그냥 정말 계산할 게 아니고, 네. 얘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표준화 시켜서 풀라고. 얘는 얼마다? 이거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풀라는 녀석이고, 네. 연속 확률 변수로 바꿔서 풀어야 돼. 이렇게 풀기 위해서 너는 뭐 이 식이 이게 아니고 뭐로 되냐?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정규분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확률 변수 x라고 뭐 나와 있나? 그런 건 없네요. 근데 정규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바꾸겠습니다. 자, np 하면 되죠. 400하고 10분의 9 곱하면 이거죠. 그 다음 npq 하면 되겠습니다. 400하고 10분의 9랑 얼마다 10분의 1까지 곱한 거. 이게 npq죠. 바꿔놓고 바로 이제 몸이 들어가면 되죠. 바로 이번엔 FM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빠르니까. 약분되면 여기 40이고 360이 가운데입니다. 표준 편차는요. 100가니까 36이니까 표준 편차 6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깔 거예요. 여기는 351인데 여기 간격이 Z값인 간격이 9거든요. 9면은 Z가 얼마냐? 나누면 1.5 됩니다. 알겠니? 그 다음 여기 간격은요. 여기는 정확하게 69니까 정확하게 Z가 1인 것 같네요. 369니까. 여기 Z값은 얼마라고? 여기 Z값은 1 되겠습니다. 두 Z를 그냥 더하면 정답이에요. Z값 표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여기 얼마다? 0.433이. 여기는 0.3413.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은 뭐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 이후 면적의 확률을 그냥 구한 것이다 이겁니다. 됐죠? 네. 이항분포를 나와 있는 거를요. 이항분포 나와 있는 건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바꾼 내용인 겁니다. 이게. 자, 넘어가고 뒷장이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좀 적어 놓으세요. 근데 또 대칭하는 다시 한번. 양쪽이 대칭인 거. 여기 간격이 9잖아요. 여기 간격 9네? 미쳤구나. 틀렸다. 이거 1.5다. 잘못했다. 답 잘못 썼네요. 답 틀렸나 보네. 그럼 내가 0.433이 똑같이 계산 잘못했어 선생님 이거는. 예. 이쪽은 1인자 66인자라서 착각했습니다. 답을 내가 좀 잘못 봤구나. 이게 답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8664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무게가 40g인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자는 뭐 있습니다. 예, 무게가 40g이고요. 네, 표준 편차가 4인 정규표를 따르는 제품에 대해서 평균이 나와 있죠.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40이고요. 표준 편차는 4인 확률 변수 X요. 어떤 게 있는데 44 이상일 때랍니다. 44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뭐가 확률이 필요하면 여기 확률은 여기 간격이 4니까 표준 편차죠. 그럼 Z가 당연히 얼마? 1인 것이고, Z1을 문제가 보니까 뭐로 나와? 0.34로 쓰래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당연히 0.16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말 하는 거냐면 44g 이상일 확률은 0.16, 16%라는 거예요. 100개면 16개 있다는 겁니다. 1000개면 1000개면 160개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2100개를 뽑아낸대요. 2100개입니다. 2100개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추출해서 분량 확인할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항분포 다시 나옵니다. 시행의 수가 2100번인 거예요.
알겠냐? 불량일 확률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요 무게 넘어가면 불량인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0.16이 불량인 겁니다. 이게 불량의 확률 변수를 새로 정의합니다. 이는 y 불량수예요. 불량 개수입니다. 얘는 뭐 이름 쓰게 되면 불량 개수. 불량 개수가 네, 이게 확률 변수로 나오는 것이고, 자, 요 놈이 나와 있는데 확률 y를 정했네요. 예. 이 y가 나타내는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가 근사시켜서 뭐를 만들 때 정규 만들라는 건 30이니까 훨씬 크잖아요. 예. 아무 지적 없답니다. y 정규 분포로 만들 겁니다. 근사시켜서. 네, 그래서 약분하면은 21 곱하기 16 되고, 여기는 샬라샬라인데, 문제는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봤어요? 이건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만 쓰세요. 네, 여기는 얼마냐? 126에다가 21 더했으니까 6이고 3이고 336이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 물어보는데 가다가 좀만 느낌이죠, 문제가. 그죠? 끝까지 가지 않고 뭔가 좀 멈춰서 느낌 찜찜하죠, 좀. 예. 자, 얘 좀 먼저 해볼게요. 필승규칙 문항에서 독립동수지 나중에 보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변화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좀 갑시다. 야, 너네 지금 내가 지금 15페이지 줬냐? 15페이지 있나 확인해봐요. 한 페이지 아까 잘린 것 같던데. 없어요. 아이씨, 왜 잘렸지? 80원, 86번 있는데 선생님이 문제 좀 적어줄 테니까 그냥 같이 풀어보고 연습장에다가 이 문제랑 같이 푸세요. 아까 보니까 한 페이지를 내가 출력을 좀 깜빡한 것 같아 보니까 생각이 나네. 원래는 뒤에 두 문제가 더 있었어요. 같이 적을 테니까 같이 적어서 그냥 푸세요. 보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네. 이게. 확자 쓰는 게 싫지, 내가 이렇게. 얘랑 나랑 궁합이 너무 안 맞네, 글씨가. 자, 확률 변수가 가장 많이 쓰는 글자인데,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를 따른다고 나와 있으면 확률 질량 쓸게요, 그냥. 여러분, 뭐 문제가 없으니 다 써드리겠습니다. 자, NCX 나와 있고요. 자, 5분의 N 쓰고 4에 N-X, 그 다음에 X에는 0부터 1이 어디까지 쓸 거냐면, N까지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면 이항분포도 쓸 수 있고 그냥 이산항의 분포표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놈이고, 이게 확률 변수 x에 뭘 줬냐면 이런 걸 줬어요. 얘를 줬습니다. 제곱의 기대값을 줬고요. 확률 변수 제곱의 기대 416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질문은 이제 슬슬 나면 하나 조건이 더 있구나. 그다음 px가 a보다 작을 확률은요 0.977이 이렇게 줬고요. 네, 이렇게 줬습니다. 일단 a의 값 계산하는 게 질문이에요. a가 질문이고 내가 탭을 주면 이게 z를 표를 짜는데 z표는 z2의 값이 얼마냐면 0.47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이거는. 뭐, 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먼저 해볼래요? 해보세요. 이 정도면 내신에 나와요. 이 정도 난이도 딱.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들 못 풀어요. 통계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신 수준에서는 뭐 이제 좀 그래도 문제가 쉬운 편은 아니죠. 뭐부터 쪼개야 되냐면 얘부터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 형태가. 이게 독립시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풀어서 뭐야? 괄호 두 개에다가 딱딱딱 분해해서 이걸 쪼개야 됩니다. 이걸 쪼개는 게 문제 질문 내용이에요. 여기를 쪼개야 됩니다. 이것만 좀 같이 볼까요? 자, NCX니까 여기에 이게 X면 이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일단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형태에 어떻게든 끼워 맞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끼워 맞추는데 n-sk에 있는 게 누구예요? 4라고. 4는 여기 쓸 수밖에 없는 거야. m-sk에 있다 그랬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선생님 얘랑 얘 합치면 무조건 몇 개라 그래서 더하면은 무조건 n개라고 했으니까 5는 n개니까 5는 나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 나눠주면 합치면 그냥 n개라고. 그럼 여기에 뭐밖에 올 수 있는 게 없어? 다 썼으니까 여기에는 오직
얘만이 올 수 있어. 1의 x승은 의미 없는 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를 바로 쪼개 쓸 수 있냐가 이제 키포인트고 여기 했으면 이제 문제 한 40% 푼 겁니다. 나머지 진행하세요. 왜 이런 거 아니야? 계산도 제법 까다롭죠. 자,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뭡니까? 이항분포로 바꾼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고고, 이항분포는 n번 시도해서 확률은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죠. 기대값이라는 거는 np니까 5분의 n이 될 것이고, vx 분산을 구하면 npq니까 여기다가 뭐 5분의 4를 곱한 녀석인가요? 네. 5분의 n에다 곱하기 5분의 4를 곱한 뭐 이런 녀석이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됐고요. 5분의 4를 곱하다 25분의 n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고요.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의미가 왜 좋냐면 이거 분산하고 관계 있는 거죠. 네.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네. 제곱의 기대값에서 누굴 빼죠? 네. 평균의 뭐를 뺀다? 네, 평균의 뭐 제곱을 하나는 문자 쓰고 있냐? 관식 다 쓰자. 네. 네. 뭐 이걸 기억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복수를 많이 한 게 아니니까. 네. 이 관계식 보면 이게 고민한 거 아니야?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써가지고 이거 아니면 얘는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걸 등장한 이유는 요거 때문에 등장한 것이고. 네. 그래서 관계식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16인데 이 녀석을 좀 주인공 쓸게요. 416은 네. 416 맞네? 숫자가 416은 뭐야? 맞네. 여기 넘어가서, 이게 넘어가서 더하는 게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5에 4n에다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의 얼마다? n제곱 뭐 이런 걸 더하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뭐 이렇게 돼요. 416은요, 4로 묶어내게 되면 4 곱하기 104 될 것이고요. 맞나? 그 다음 여기는 25죠. 이 녀석은 n 곱하기 n 풀 4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곱하기 104니까 이게 그냥 100이에요. 예. 경우의 수 확통은 때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인수분해하기 개빡셉니다. 예, 그러면 산으로 가는 것이고 눈치껏 때려요. 연속하는 수도 나오니까 알겠니? 형태 좀 비슷하게 잡아본 것이고. 그래서 n이 100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요구 최종 요구 사항이 뭐냐면 요 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z 값을 준 거죠. 마지막 표를 해서 정규화시키게 되면 이제 이런 거죠. x 정규화 좀 시키겠으면 다 봤으니까. 자,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를 구하게 되면 np는 이 녀석이죠. 기대값이 있는 거니까 100 하면 20이 될 것이고요. 여기 분산은 여기다가 100 대입하게 되면은 25분의 4, 16이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런 게 나올 것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6이니까 4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Z가 지금 이것보다 작은 요 포인트가 여기가 0.977이니까 여기는 0.5고요. 여기가 0.477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값을 네가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가. 여기가 A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죠? 여기가 A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Z 써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Z가 2인 거라고, 이게 Z가 2인 거라고. Z가 2란 말은 간격 쓰라는 거죠. 간격은 뭐예요? A-20 간격은 Z 곱하기 뭡니까? Z 곱하기 뭐라고? 표준 편차 이런 거잖아. 그래서 너는 뭘 구했다? A가 얼마인 거였다? 넘어가서 뺐으니까 A가 얼마다? 28인 거 그냥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항분포 넘어가는 문제 중에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처음에 어렵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 n 구하는 거, n 구하는 데서 좀 이제 진이 빠질 수가 있어. 너무 산으로 가면. 확통 경우의 수는 숫자를 때려야 됩니다. 방정식 되도록이면 안 풀려고 좀 안가림 쓰시고, 너무 이상하지 않을 때는 눈치껏 하도록 하세요. 숫자가 예쁘게 나오니까. 86번 문제 하나 좀 더 적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적어주면 일단 앞부분에 한 두 문제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독립식 문제 하나랑 독립종속 문제 하나만 더 줄게요. 86번 문제 좀 적을 테니까 좀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신제품의 무게는요, 정규분포를 회사의 신제품의 무게는 이렇게 180이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가 8인 걸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바로 그릴 때 스타일은 이렇게 그려서 기록을 해둬요, 나는. 텍스트가 준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됐고. 이 회사 신제품의 무게가 164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164는 이쪽에 있겠죠. 조금 미달이네요. 함량 미달의 이 녀석. 이렇게 미달이 되면 이 녀석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면 이건 불량이에요. 불량으로 판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의 확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6이죠. 간격이 16이면 여기가 8이니까 Z가 얼마다? Z가 2인 게 보이죠? 간격이 16이니까 Z랑 표준편차 곱하면 간격 나와야 되니까. 그죠? 지원아? Z가 2예요. Z2의 값은 선생님이 좀 써드리겠습니다. 0. 여기는 48로 쓰세요. 이거는 문제 답지 보고 내가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0.477가 맞는데 문제 따라서는 반올림해서 두 자리로 쓰기도 합니다. 0.48이고. 그럼 여기 확률이 얼마다? 0.02. 결국 불량률은 몇 퍼센트? 2%. 100개 생산하면 2개가 불량이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불량은 100개면 이제 확률 변수 y 정의하자. y는 불량 개수입니다. y 정의했고, 이 녀석은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2,500개의 신제품을 생산할 때라 그랬습니다. 2,500번의 독립시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래서 2,500의 독립시행을 실행하게 되면 불량일 확률은 100분의 얼마다? 이렇게 따를 테니까, 요 불량 y의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 둘이 곱한 얼마다? 여기는 50이 될 것이고, 그 녀석의 표준편차는 여기다가 100분의 98을 곱하게 되면 이게 49가 되거든요. 7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표준편차까지 떼지면. 그죠?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불량 개수입니다. 그래서 2,500개 만들면 50개 정도의 불량이 보통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불량품이 64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 불량품의 개수가 64개 이하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려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량품의 개수가 지금 가운데가 50인데 64개 이하는 여기를 말하는 것이고, 뭐 거의 확률이 거의 1% 다 될 것 같은데 이만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간격의 z값을 요구합니다. 표준 편차 7이니까 여긴 z가 또 얼마다? 그놈의 z2 또 나오네요. 그죠? z2고 여기는 0.48로 쓰라고 문제가 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0.48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0.5죠. 네. 정답은 뭐가 되죠? 0.98. 이게 이 문제 정답 되겠습니다. 그냥 98% 확률로 그냥 분량은 뭡니까? 64개 이하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확인이 좀 됐고요. 이제 앞에 문제 한 2개 정도만 더 봐드리겠습니다. 자, 75번 동그라미 치시고, 네, 2개만 할게요. 82번, 네. 아니다, 81번, 82번 2개 다 해야겠네요. 3개 할게요, 이거는. 81, 2번 여러분들 막힐 것 같아서. 네, 이렇게 3개만 하겠습니다. 자, 75번, 네, 확인하죠. 자, 75번. 오늘 처음 배운 독립종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74번 위에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보세요. 아까 좀 문제 많이 푼 것 같으니까. 75번 문제 보죠.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A, B는 공사건이 아니다 말 나온 건 A, B 독립 얘기를 하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공집합이 아니다 말했으니까. 자, 기억. 이거이면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P, B 바 A입니다. A 바 B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되는 확률이 A니까 그냥 가정은 A, B가 독립이면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독립의 판별식 나왔으니까 그냥 참인 게 맞아요. 그죠? 우리 오늘 처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이거죠. 이게 독립이란 말이라고, 이 말이. 예. 이거이면 이거 같은 말이고. 그 다음, 니은. 이 둘의 합이 1이면 나와 있습니다. 이 합이 1이면, 이 합이 1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 네. 기억은 당연히 참인 것이고, 독립의 정의를 갖고 놨으니까, 네. 이런 녀석 더하기, 이런 녀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합이 1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냥. 이 합이 1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게 항상 1이냐. 얘는 분모가 통분됐어요. 이게 조건부에서 분모 통분된 거 P, B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분의 둘의 교집합인 겁니다. 더하기 얘랑 얘의 교집합인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A랑 B가 일어날 가치를 확률하고 뭡니까?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뭐 교집합을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그거죠. 베이지안의 정리라 그러나. 아무튼 이 말을 합치면 그거에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합치면 합이면, 네. 그러니까 B랑 어떤 사건하고 얘의 교집합과 그놈이 일어나는 교집합을 합치게 되면, 네, 이게 네, B의 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벤 다이어그램 그려줄게요. 네. 바로 뭐 머릿속으로 입감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친구도 있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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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는 게 그냥 듣기 편할 겁니다. 네. 자, 이게 여집합이에요. 그냥 여집합 쓴 겁니다. 여집합이고 둘의 교집합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여기를 말하는데, 그죠? 그 녀석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번엔 여기가 됩니다. 결국은 그냥 뭡니까? 여집합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친구는 좋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됩니다. 해서 여긴 분모 분자 같으니까 그냥 뭐다? 1이 맞습니다. 1이 맞다 이겁니다. 이건 1이다. 그래서 이거이면 나와 있습니다. 요거이면 디귿은 이제 서로 독립이냐, 이게 디귿에 오타가 나와 있어요. 디귿에 보면 그 앞에 좀 수정하세요. 디귿에 앞에 보면 이게 지워져 있는데 요게 좀 지워져 있습니다. 네. 여기 여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니은이 참이면 디귿도 참이냐 물어보는 게 그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니은에 지금 B의 여사건이 있는데 그 밑에 디귿에 보면 앞에 게 B의 여사건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좀 그려줘야 됩니다. 나도 뭔가 답이 안 나와서 보니까 그게 오타더라고. 네.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독립이냐?
요게 만족이 되면 이 녀석이 독립이냐 이거죠. 네. 이 뭐 그림 문탕이 됐고요. 요게 참인 거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게 참입니다. 이게 참이라면, 네. 그죠? 이게 참이면 두 사건 AB는 독립이냐? 이게 무조건 참 아니야? 이건 좀 그러네. 요게 참이면 A와 B는 독립이냐? 이 답 봐야겠. 혀가 이거 답 좀 봐라. 디귿 맞았냐 틀렸냐 이거? 맞았어? 그래? 왜 맞지? 요 녀석이 독립이고 확인해 봐야겠네. 나도 그냥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요게 지금 조건부인데, 예. 요런 게 1이 되면, A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아, 그러네. 그러네요. 네,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되네요. 이게 독립관계면 얘는 뭐로 쓰면 돼요, 그냥. PA인 것이고, 얘는 뭐예요? PA의 여인 거죠. 이건 의미 없으니까. 이 녀석은 영향 주지 않으니까. 둘이 더했다. PA랑 그 녀석이 반대 더하면 당연히 뭐다? 1이 이게 맞는 거네요. 예, 지금 논리가 조금 순서가 좀 안 맞긴 한데, 예, 왜 그러냐면 요 놈이면 이걸 여기다 증명해 줘야 되는데, 대수적인 증명이 생각이 좀 안 나네요.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생각해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긴 맞는데, 둘이 독립이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이게 만약에 독립관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니까 둘이 합이 1이 되는 게 맞으니까. 디귿 선생님 좀 확인해. 디귿은 뭐 해설 좀 보겠습니다. 뭐라 나오는지 확인 봐야겠는데.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인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거꾸로 생각하면. 예, 참은 맞네요. 예, 이거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81번 문제 좀 먼저 할게요. 81번 문제. 이게 독립시행에서 좀 맹점이에요. 이게 애들을 좀 어설프게 외운 친구들이 이걸 못 풉니다. 독립시행이 뭔지 모르고 쓰는 친구들은. 자, 8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 번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A의 확률과 A 사건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차가 2분의 1입니다. 결국 사건이 일어날 확률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차가 2분의 1이라 그럽니다. 이게 누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누가 더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이고. 자, 8회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5회 일어났지만 연속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확률이 나와 있구나. 단 이렇게 나와 있네.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일어날 확률이 더 크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더 크다 나와 있고 차가 2분의 1이라는 건 때려보세요. 뭐 빼기 뭐겠냐? 둘이 합은 1이니까. 네, 뭐 직관적으로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네. P의 여사건이 4분의 3이고 P의 사건이 4분의 1이 둘이 빼서 2분의 1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사항이 뭐냐면 8회 시행해가지고 81번입니다. 이제는. 네. 마무리할게요. 두 문제만 더 하고.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회 시행해서 몇 번? 5번 성공을 하는 걸 말해요. 일단은. 성공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이거 5승이고. 실패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 확률은 4분의 3회. 네. 4분의 3회 몇 승이다? 이게 3승이 되겠죠. 실패는 3번 하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라 생각했는데 문제에서 뭘 빼라 그러냐면 연속으로 5회 일어나는 경우를 빼라 그럽니다. 그럼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이 85의 의미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5개 고른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동그라미 5개 고른 건데 5개 고른 거 중에서 뭘 빼세요? 이 동그라미 이게 85개나 있단 말이야. 뭘 빼세요? 동글 xxx 이걸 빼라고. 이런 걸 빼라고. x 동글 xx 이런 걸 빼라고. 맞습니까? 이걸 뺄 겁니다. 이걸 뺄게 되면은 뺄 게 몇 개 나오냐 물어보는 거죠. 네. x가 밀려가죠. 이게 동글 2개고 이렇게 동글이 5개. 이런 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x가 밀려가죠. 이렇게. 동글 이렇게. 이게 총 몇 개다? 4개 맞습니까? 그래서 4개를 요 경우에서 4개를 빼니까 여기서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85가 아니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지금 연속 5개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확률에서. 알겠니? 독립시행이라는 거 앞에 기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85라는 거는 뭡니까? 요런 경우를 그냥 뭡니까? 이게 경우의 수로 좀 횟수를 그냥 써준 것 뿐이에요. 알겠니? 그런 게 예쁘게 형태가 나왔던 것 뿐인 거고, 이게 문제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까지 좀 볼까요? 답이 좀 나와 있는데. 85는 83, 좀 불편한데 83 뭐야? 83은 외웠던 수인데 뭐더라 이거? 기억이 안 난다. 8 곱하기 7 곱하기 여기서 확통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3일 56이군요. 56에서 얼마 뺐어요? 4 뺐죠. 그럼 여기는 50이 되겠습니다. 50이 될 것이고, 자 다시 계산하자. 4라는 건요 분모에 8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이란 거 3개 들어가고 여기는 50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50이 들어갈 것이고요. 52가 뭔지 좀 생각해 보자. 52는 4가 하나밖에 없나? 2개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2 그러네요. 4, 3 하나밖에 없네요. 4 곱하기니까 13 남네요. 13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3 곱하기 4의 7승분의 3의 3승 뭐 이런 게 문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안 예쁘네요. 그러면 요 4의 7승을 문제에선 2의 14승으로 썼네요. 썼고요. 여기는 3의 3승과 K가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이게 13이 K 값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80번 쉬는 시간 없으니까 좀 힘들죠. 근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쉬는 것보다는 2시간 딱 할 생각이었으니까 2시간 좀 안 걸렸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 보죠. 자, 1부터 2n까지 숫자가 하나 적혀있는 2n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라 그랬습니다. 그럼 n이 1이면은 공이 2개밖에 없는 것이고 n이 2면 공이 4개, 1, 2, 3, 4번까지 들어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짝수가 나오는 공의 사건이가 4점짜리입니다. 그래도 사건을 A라 그럽니다. 짝수가 나올 사건을 A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은 2n개니까 짝수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는 건 고정돼 있어요. 짝수공이 나올 확률은 무조건 n이 2면은 1, 2, 3, 4 중에 2, 4니까 2개고 n이 3이면 1, 2, 3, 4, 5, 6 중에 2, 4, 6이니까 3개고 그냥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확률 사건 PA가 무조건 얼마다? 얘는 닥치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 밑에 읽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사건 B도 있는데 데리고 넘어가고 일단은 보면 사건 B가 독립이래요. 테마가 그렇단 말이야. PA 곱하기 PB가 뭐가 돼야 되면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돼야 둘의 독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여기는 요 녀석이고 여기는 뭐 이제 요 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둘이 곱한 녀석. 이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냐면 요게 총 개수는 확률을 모른단 말이야. 뭐 2n분의 뭔가 이렇게 나올 텐데 확률의 개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녀석은 총 개수가 다시 몇 개야? 역시 2n개인 거 맞아요. 어차피 경우에서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겠니? 물어보는 것 같은 거잖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 얘네들이 곱함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워지고 뭐면 돼요? 이 남은 게 지금 이 녀석이 남은 게 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니? 형태는 뭐 그런 거야. 여기 2 뺀 나머지가 일로 들어오면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온 형태가 맞으면 그냥 맞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형태를 조금만 좀 의심해 보도록 하죠. 뭐가 나오나 이제 뭐 숫자를 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넣어보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이상의 자연수에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센 거 구하세요. 답은 한 개가 아니에요.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되는 것 중에 가장 센 거, 가장 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n이 4부터 2 이상에서 4부터 출발, 2는 좀 오버갖고 4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출발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8분의인데 n이 4면 공이 8이에요. 문제는 어떤 뭘 보냐면 B라는 사건이라는 거는 B사건은 소수가 나오는 사건. 소수? 소수? 소수. 2, 3, 5, 7, 11, 13 뭐 이딴 거? 이딴 거. 8까지 소수가 몇 개입니까?
8까지 소수가 지금 4개 되는 거죠. 네, 1, 2, 3, 8 소수 나오는 거 맞죠? 네. 아, 소수가 아니구나. 소수의 또 제곱수구나. 이런 씨. 네, 소수의 제곱수네요. 이거의 제곱입니다. 4는, 9는, 25는, 이거 너무 센데? 49, 이거 필요 없네요. 네, 49는 여기 요즘에서 멈출 것 같아요. 여기 나올 것 같습니다. 센 것 같고. 그럼 8까지는 뭐밖에 없어요? 8까지는 얘밖에 없어요. 1부터 8까지 그 공중에서는 소수의 제곱수는 4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약분되는 게 없어서 여기가 분모는 8로 전체 경우 8가지 중에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같아지려면 8분의 2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죠? 8분의 2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되는 것이고 지금 n이 좀 세게 가죠. 소수 단위로 가는 거 좀 세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5 근처까지 한번 가보죠. 25까지 가면 뭐야? 12 정도 쏘면 될 것 같습니다. 12 정도 좀 쓸게요. 좀 세게 가보죠. 너무 센가? 10 정도로 한번 해볼까? 체험해보니까 10 정도로 가볼까요? 뭐 형태 화나긴 하는 거니까. 자, 2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는 20분의 될 것이고 그러면 20 밑에 소수는 2개예요. 2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분되죠. 여기 뭐가 돼? 20분의 둘의 교집합이라는 건 뭡니까? 짝수눈이면서 그러네. 짝수눈이면서 교집합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이거구나. 짝수님 소수의 제곱은 쟤밖에 없거든. 여기 값이 이게 고정이 돼 있는 문제고 여기에 무조건 1이네요. 그죠? 여기에 무조건 1이니까 여기가 무조건 얼마여야 돼? 여기가 무조건 2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추론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2가 되는 거는 절대로 뭡니까? 여기가 3이 되면 안 되니까 25가 포함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끊는 거는 24까지죠. 그래서 n이 12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고 여기는 24분의 몇 개죠? 이렇게 2개 나올 거면 24까지 2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24분의 무조건 여긴 고정된 1이니까 이러면 딱 맞네요.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죠. 왜? 여기가 1로 고정되는 게임이라서 이게. 그죠? 1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n이. 12가 최대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추론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84번 문제 하나만 풀고 정리하세요. 그건 문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 바꾸는 그 문제 하나입니다. 하나 연습해보자. 그거만 풀고 정리하세요. 수고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